안녕하십니까. 라온피플 안정민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욱 진보된 광학 기반의 3D 측정 기술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온피플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2D 알고리즘, 솔루션 개발 업체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이제 2D 알고리즘, AI, 검출 솔루션 관련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왔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주제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지금 앞에 위에 보시는 것처럼 3D 프로파일러 관련해서 프로파일러의 차이가 3D 품질을 좌우한다라는 주제로 한 가지 발표드리고, 그 아래쪽 같은 경우는 2D 마이크로 검사, 일반적인 2D 비전에서 저희가 마이크로 측정, 3D 측정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어느 분야에 활용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D 프로파일러 관련해서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과 타사의 제품에 대한 비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지금 개발한 3D 카메라의 하드웨어 스펙인데요. 가장 큰 부분은 약 12메가 카메라를 저희가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는 저희가 124,000, 약 한 200mm 정도, 200mm/s 속도로 저희가 스캔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피크를 찾는 알고리즘인데요. 이따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타사의 제품보다 그 프로파일이 상당히 선명하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3D 프로파일러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프로파일 뷰나 3D 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API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API를 활용을 하셔서 알고리즘을 개발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타사의 제품과 저희 라온피플 기술이 만들어 놓은 그 피크 알고리즘을 가지고 찾은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엣지 부분이 상당히 다른 회사 제품보다 깔끔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피크를 찾는 그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모든 영상을 취득했기 때문에 타사 제품보다 지금 옆에 빨간색으로 보시는 것보다 라인이 엣지가 상당히 선명하게 나오고 있죠. 이런 차이점을 찾으실 수 있으시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프로파일러에 대한 특징을 설명드리는 건데요. 저 위에 보이시는 그 파란색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 파란색 보이는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타사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약간 좀 떨어져 있어요. 이 떨어져 있는 부분을 좀 보실 수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만든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매끄럽게 이어져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그 프로파일러의 어떤 특성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굴곡이 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가 이게 좀 끊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까지도 이 부분이 아주 좀 선명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 부분 자체가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파일을 얻으실 수 있으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보통 이제 그 레이저 프로파일러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와 보통 이제 카메라를 이제 서로 배치를 하게 되고,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그 위상차를 가지고 높이 편차를 확인하게 되시는데, 보통 이제 카메라를 이제 한쪽에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스캔을 하게 되면은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음영 지역을 보통 이제 많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되게 듀얼 3D 카메라를 저희가 달았어요. 카메라 하나를 더 단 거죠. 이 부분 잘 알아두세요. 듀얼 3D 카메라입니다. 네, 듀얼 3D 카메라를 달아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 하나에 카메라를 두 개를 달거나, 또는 레이저 두 개의 카메라를 서로 각각 두 개를 달아서 또 하나의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이미지를 합성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그림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자가 다 사라지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옆에 있는 실제 제품을 찍게 되면 아까 사라졌던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든 카메라하고 저희가 만든 API 이거를 활용을 하셔서 고객사들께서 직접 검사에 활용했던 부분인데, 지금 용접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통 많이 좀 찾고 계시고요. 이거하고 치수 검사 쪽, 그리고 자동차 브레이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셨고, 주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10마이크로 이내 이런 어떤 본딩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원하실 때 제품이 안으로 좀 용각이 되어 있어서
음영이 져가지고 여태까지 검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실 때, 아주 작은 어떤 미세한 변화마저도 검사를 하기를 원하실 때, 이럴 때 저희 제품을 활용하셔가지고 많이 검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본딩 쪽에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 배터리 쪽에 본딩 부분에 그 부분을 검사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에도 많이 적용을 하셔서, 당연히 파우치나 배터리 접합하는 쪽에 저희 레이저 프로파일러를 활용하셔가지고 본딩 부분에 대한 검사를 많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마이크로 검사에서 마이크로 측정까지라는 주제로 지금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FC-BGA 쪽 범프 측정을 한 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라운 피플은 지금까지 저희가 PCB 검사 위주로 2D 검사 위주로 많이 해왔고요. 2D 검사에 저희 인공지능 알고리즘 세그멘테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적용을 해서 검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백만 개의 범프에 대한 높이를 측정하는 기술을 저희가 접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FC-BGA의 그 FC-BGA 범프를 형성하는 그런 공정 중인데요. 그 공정 중에서 지금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범프의 그 코플레너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반도체에서 이제 웨이퍼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웨이퍼에서 잘라놓은 다이를 요 위에 이제 올리게 되는데, 이 다이가 올라갈 때 이 범프에 코플레너티가 안 좋게 되게 되면은 다이 이제 본딩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높이, 각 범프에 대한 높이를 측정하는 기술이 FC-BGA 패키지 PCB 생산하는 쪽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측정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희는 이 범프 높이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총 3가지 방식에 대해서 검사를 해봤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인 프로파일러, 또 현미경 간섭계, 대면적 간섭계를 저희가 접목을 했었는데, 라인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는 저희 보시는 것처럼 측정을 하게 되면 한쪽이만 좀 특별하게 이제 피크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FOB가 생각보다 좀 좁아요. 요즘에 이제 그 FC-BGA도 이제 범프 영역이 상당히 큰 부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FOB가 작게 되면 여러 번 스캔을 해서 머지를 해야 되는데, 그 머지 이미지 합성을 할 때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미경 간섭계 같은 경우는 이 피크를 좀 찾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정확하게 잘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보시는 것처럼 0.6 마이크로에 대한 어떤 정밀도를 나타낼 수 있긴 하는데, FOB가 생각보다 작아요. 지금 3x3이라는 어떤 좀 좁은 FOB 때문에 생산량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적용한 거는 높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1마이크로 정도 되는 측정 부분으로 좀 가져가고, 물론 0.6마이크로보다는 좀 크긴 하지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하는 데는 문제가 안 돼서 진행을 했고요. FOB도 22에서 66mm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로 40에서 32mm까지 X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부분에서도 상당히 탁월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사를 측정하는 시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0.7초에 대한 검사 시간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적용한 WSI라는 어떤 광학계에 대한 원리를 설명드리는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이쪽에서 발생한 파장이 여기 빔 스플리터를 통해 가지고 분리해서 양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나는 대상물로 내려가고 하나는 이제 반사경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쪽 거리와 이 아래쪽 거리가 동일하게 제품에 상이 맺히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아레가 형성이 되는데, 이 모아레가 형성이 되는 높이 차이에 의해서 범프 높이를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범프와 범프 주변에, 요 하얀 게 범프고요. 까만 게 범프 옆에 있는 SR 부분인데, 요 두 가지 부분의 높이를 측정을 한 어떤 그 그래프를 보고 계십니다. 가장 높은 부분부터 요 아래쪽까지 높이가 현재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범프의 높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범프는 금속이고 SR은 일종의 고분자예요. 고분자다 보니까 빛에 대한 반사가 생각보다 좀 심하게 난반사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종의 WSN의 백색감 간섭계다 보니까 보통 화이트 조명을 많이 쓰게 되는데, 화이트 조명만 썼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경이 이제 파랗죠.
이제 파랗다 그래가지고 측정이 안 된 거냐? 그건 아니긴 한데 측정까지 정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색광만 쓴 건 아니고 백색광에 다른 색 조명을 좀 같이 섞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영역은 다 사라지고 녹색 부분에 대한 영역으로 다시 올라왔죠. 그러니까 측정 정확도가 정확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측정을 했더니 기존에 이제 13마이크로 정도 이제 오차가 나던 부분들이 약 17마이크로로 이제 정확하게 고객사가 원하는 스펙 안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간단하게 이제 그 2D 레이저 프로파일러하고 WSI를 활용을 해서 FC BGA 부분에 저희가 이제 범프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을 해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라운피플은 이제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항상 이제 그 한 가지 기술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을 접목해서 고객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솔루션을 많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벤트 네.